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오늘 우리 투자 마무리, 투자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203페이지. 부의 사다리가 끊긴 세대. 우리 얘기다, 그죠? 부의 사다리가 끊긴 세대. 맨 밑에 보시면 이 시대 최고의 극한 직업이 뭐다? 청춘이다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극한 직업이 청춘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엄마 아빠가 커피숍에서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뭐가 된다?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뭐 우리가 뭐 엠포 세대 뭐 무슨 뭐 포기 세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자본주의가 어떻게 고착화되니까 점점 빈부격차라는 것이 더 커지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빈부격차의 이 차이의 체감보다 우리 밑에 아이들이 느낄 빈부격차의 체감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세고 더 많은 분야에서 느끼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교에서 안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 때는 여기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 때는 거기서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강도가 뭐 옛날에는 뭐 옷 입는 거 보고 뭐 먹는 거 보고 뭐 사는 거 보고 이런 걸로 예를 들면 되게 저 친구가 내하고 되게 다르구나 라는 걸 뭐 그 정도에서 느꼈다면 갈수록 더 많은 분야에서 이 격차를 느끼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부자도 더 많아지고 빈부격차라는 것은 부자도 더 많아지고, 그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난한 사람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즉, 중산층이 사라진다, 사라진. 이미 지금도 거의 사라졌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양극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이제 그쵸? 단점이라 해야 돼, 맹점이, 그죠? 양극화죠. 빈부격차가 계속 더 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쪽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다? 이제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으니 내가 화이트가 아니라면 나는 블랙인 거죠. 어, 블랙. 그러니까 어때요? 최고의 극한 직업이 뭐야? 그 블랙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극한 직업이 뭐다? 청춘이 맞죠, 그죠? 자, 그래서 204페이지 보시면, 자, 보통 우리가, 사다리가 두 개를 예를 들어서, 하나는 주거의 사다리, 또 하나는 부의 사다리, 그래서 주거의 사다리를 보면,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면, 사글세를 거쳐, 월세를 거쳐, 전세를 거쳐, 아파트 월세를 거쳐, 아파트 전세를 거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어떤 순차, 그러니까 똑같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 요런 어떤 형태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점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주거까지에 도달하는 거죠. 자, 요런 사다리가 있는데 부에도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의 사다리도 우리가 처음에 부모로부터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되면 뭐부터 시작한다? 월급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의 다 직장부터 시작하니까 월급부터 시작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 받은 월급을 뭐 합니까? 저축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궁극적으로 내가 저축하는 목적은 뭐예요? 종잣돈 마련이라는 거예요. 종잣돈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종잣돈 마련하고 그 다음 뭐 할 건데? 종잣돈 한 뭐 1억을 마련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그럼 그 1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대출 받아서 뭐야? 내 종잣돈이 있으니 대출을 땡겨서 뭐 합니까? 내가 온전히 살 집은 아니더라도 뭐 합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에 매입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 매입했어.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자산의 카테고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죠? 현금은 오르지 않지만 부동산은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 자산이 증식을 해.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노후 안전 자산 마련의 단계로 이래서 우리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자산 뭡니까? 이러면 다 아파트 한 채.
요런 어떤 수순을 이제 빚이 얼만큼 있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디 위치에서 집값 상승이 계속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의 차이는 있지만 집안채는 최소한 다 가지고 있다. 요런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쉽다 어렵다?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지만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다. 사다리 다리가 끊겼다 안 끊겼다. 끊겼다는 거죠. 어떻게? 자 봅시다. 자, 첫 단계 저축으로 종잣돈 마련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왜? 너무 저금리라는 거예요. 너무 저금리라서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무엇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냐? 투자로 마련하죠. 그죠? 그러니까 종잣돈을 저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해야 돼. 그럼 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잣돈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굉장히 적다.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부재죠. 쉽게 얘기하면. 정보의 부재로. 종잣돈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렵게 만들었다 쳐? 만들면 그 다음에 뭐야? 대출 규제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지식 통로가 또 막혀버렸어.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종잣돈 있으면 뭐 이거든 저거든 아파트 등을 사가지고 뭐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규제와 플러스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정도의 종잣돈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종잣돈 자체가 커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이 집값이 폭등해 버렸으니까. 자산 증식 통로가 또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테크의 부의 사다리가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 계단이 있고 세 계단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한 계단과 네 번째 계단으로 가야 돼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그렇게 꾸준히 네 계단을 올라갈 힘을 축적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어질 뿐더러 그 네 계단을 점프할 만큼 내가 계속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인내해야 될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인내해야 될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초점이 흐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도 어쩌면 비슷한데 예를 들어 음, 내가 1, 그 다음에 1-1, 1-2, 1-3 요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밟아갈 확률이 높아요. 왜? 1 다음에 1-1이 있고 1-1 다음에 1-2가 있으니 뭐 돌아서면 이거 하면 되고 돌아서면 이거 하면 되고 돌아서면 이거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 길만 쭉 따라가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에 내가 목표한 그 목적,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야.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구체적이면.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죠. 사다리가 없어져. 1 다음에 3, 5, 7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제일 문제는 물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이라는 것이 밀려오고 그 현실을 처리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진다. 목표를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테크 경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진 건 아쉽다. 그죠? 그래서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우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일이 너무 좋아서 뭐 죽기 직전까지 생산력을 갖추고 싶어서 일을 찾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준비되지 않는 노후로 인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노동을 해야 되는 세대가 우리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는 거죠. 그것도 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답답했다. 206페이지. 아버지 시대에는 대학이 기회의 사다리였다는 거예요. 기회의 사다리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이 뭐 어떤 기술이 기회의 사다리이지 않죠.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할 말을 못해요. 207페이지. 너희들의 사다리는 발판과 발판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졌다.
기회의 사다리 간격이 멀어진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도 나지만 중요한 것이 뭐다? 저는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정말 새삼스럽게 너무 음, 또 너무 와닿아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상속이란 단어는 야, 너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한 노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상속이 돼. 너무 좋겠다. 막 굉장히 이상적인 느낌으로 그 상속이란 단어를 제가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머스트. 반드시, 반드시, 뭡니까? 상속시켜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기회 사다리 간격이 멀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냥 멀어만 졌을까? 이게 이제 멀어서 내 다리로 쭉 뻗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내 다리의 보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넘어갈 수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의 그냥 어떤 뭐 노력치로 남겨두기에는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 서울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게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종잣돈을 얼마를 모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 3억, 5억 만드는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207페이지. 종잣돈은 그리 많지 않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상속. 그러니까 종잣돈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물려줄 거라도 있어요. 대신 아버지가 스물부터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작고 사소한 것까지 남김없이 글로 전할 생각이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한 이유는 뭐다?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많이 해줄 수 없으니 그 실수를 세이브,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최대한 아들에게 쉬운 말로 경제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책, 우리도 읽지만 아이들과 함께 읽는 거 너무 강추드리거든요. 정말 아이들이랑 읽기 딱 좋게 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만 읽지 마시고 아이들도 함께, 그죠? 진짜 이건 명심하셔서 꼭,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자, 너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글에서 살아갈 힘을 얻길 바란다. 저는 이 말이 한번 줄쳐볼까요? 아버지가 남긴 글에서 살아갈 힘을 얻길 바란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어떤 메시지, 이걸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속해야 한다. 이 아버지처럼 그리든 그죠? 그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 현실의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돈이 스스로 쌓여가는 자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10만 원 단위다. 금에 투자하면 되죠. 그죠? 10만 원보다 뭐 돈이 더 작다. 뭐 우리 그 만 원으로 투자하는 주식도 있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뭐 아무튼 만 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음. 주식 투자하시면 되고 주식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고 그죠? 10만 원 단위 금 사면 되죠. 그죠?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 또 뭐예요? 그래 가지고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하시면 되죠. 그죠? 너무 웃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그 말은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만 원 있으면 그거 갖고 뭐 해야 돼? 까서 사 먹어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좀 제한을 해줄 수 있는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너무 중요해요. 투자는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장기전이 너무 중요해요.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은 꼭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부자는 빨리 되는 것이다. 천천히 되는 것이다. 부자는 천천히 되려고 해야 되고, 천천히 되어야 해요.
그죠? 부자라고 하는 것을 빨리 되려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뭐다? 다른 것이 아니다. 조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끌이나 비투 이런 거는 그냥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맨 밑에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앞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부자 플랜을 세우고 부자 플랜을 세우고 느긋한 마음으로 꾸준히 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부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플랜을 세우고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셋째, 정기적인 소득으로 돈 모으는 재미를 아는 거. 돈을 쓰는데도 맛이 있지만 모으는데도 맛이 있어요. 어, 저는 이제 달러를 모으고 있거든요. 달러 통장에 달러를 모으는데 정말 모으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금 통장도 있고 달러 통장도 있고 이제 그런 걸로 그냥 심심풀이라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재밌어요, 여러분. 모아보세요. 그래서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종잣돈 만드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 자, 넷째,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라. 살면서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일상의 정보는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바꾼다. 내가 일상의 정보를 난 어디서 받는가? 여러분, 신문 읽기, 뭐 종이신문까지 받아보는 것이 빡시면, 그죠? 그죠? 신문 읽기, 굉장히 중요해. 그냥 너무 뭐, 큰 거,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머릿기사만 읽어도 돼요. 응, 머릿기사만. 그래서 내가 먼저 머릿기사만 읽고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또 머릿기사만 읽고. 그래서 머릿기사 읽다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해. 그러면 그 페이지 읽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집을 사기 전, 자, 너희 엄마는 어떻게 했다? 집을 사기 전에 그 지역에서 먼저 전세로 살아보고, 이거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엄마 보통 엄마 아니네. 이 엄마 대단한 엄마.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 안 해봐서.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 그렇다. 결국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건 다 카드라 통신이 되잖아요. 그렇다 했는데 가서 살아보니 그게 아니고 그렇다 했는데 가서 보니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잖아. 갭이 커지니까. 그런데 내가 전세로든 월세로든 내가 살 집에 그 동네에 가서 직접 살아본다.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죠. 모든 걸.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 엄마 요렇게 해보는 거 진짜 꿀팁.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견뎌야 한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고통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기에 우선은 그 말을 하고 싶다.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빨리 되려고 하면 못 견뎌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원래, 장기 플랜으로 하는 거야.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고통이란 죽음의 계곡을 잘 한번 우리 모두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당하게 살아라. 211페이지. 대부분 면접관은 면접 시작하고 3초에 이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미 3초에 딱 보고, 서류 보고, 딱 보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각이라는 것이 사람을 보는 감각이 생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이 뭐라 술락술락 사람 얘기를 했겠죠. 면접이 끝나기 3초 전에 처음 판단한 자기의 느낌을 맞네 이렇게 확정 짓는다는 거. 아니네 이렇게 맞네 아니네. 그래서 첫 3초와 마지막 3초가 다라는 거예요. 면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참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과 우리 회사가 궁합이 맞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당신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비관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은 네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죠? 현실에서 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그 회사와 네가 맞지 않는 것뿐이니까 네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취준생 준비 우리 취준생 준비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네 탓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자, 지하 반지하 지상의 삶. 이 영화 기생충을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기생충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 이유가 그냥 그냥 포스터 자체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는.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되고 저는 막 오픈 클로즈 이런 것도 싫어해요. 뭐 그래서 죽었단 말이야, 살았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스릴러 이런 거 절대로 안 봅니다. 뭐 공포 영화 절대로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런 거 아예. 저는 뭐만 볼까요? 코미디 아니면 뭐 이런 거밖에 안 봅니다. 저는 지금도 기생충을 그래서 안 봤어요. 우리 얘기는 많이 들었지. 어쨌든 한번 볼게요. 우리 삶에는 계층이 있고 그것이 지상, 반지하, 지하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다? 경제 수준. 경제 수준에 따라서 지상과 반지하, 그 다음에 지하. 막연하게 삶이 똑같지 않다고는 알죠, 우리가. 니캉 내캉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걸 알아. 알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차이가 이토록 확연한지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설국열차 같은 것도 요런 영화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순서대로 있고 뭐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가는 영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또 비행기 좌석이 가장 자본주의를 나타낸다고도 하잖아요.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뭐 앞으로 못 가게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커튼 딱 쳐버리잖아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못하게. 저는 여기서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 216페이지 보면 부의 사다리가 끊긴 곳에는 반지하의 삶이 두렵다. 그러니까 부의 사다리가 끊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세계가 단 줄 안다는 거죠. 자, 비행기에는 퍼스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이코노믹도 있는데 이코노믹 사람이 예를 들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내가 뭔가 도전을 하거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커튼을 탁 닫아버리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은 뭘 먹는지 그죠? 뭘 보는지 몰라.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야.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목도 있잖아. 책 제목도. 당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점심 사고 싶어. 점심 살 수 있어. 여러분 봐요. 점심 사고 싶고 난 점심 뭐 돈이 크더라도 내가 부담되더라도 나 점심 살 수도 있어. 근데 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다. 여기 보시면 부의 사다리가 끊긴 곳에 그게 문제다. 부의 사다리가 끊긴 곳은 뭐가 문제다? 그게 문제다. 알 수 없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의 사다리가 끊긴 곳이 아버지는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끊겨 있는 곳. 지금 내가 힘들다.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가 끊긴 곳에 아무것도 정보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버지는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사실 맞거든요. 자, 그래서 217페이지. 자, 영화 속 공간은 반지하예요. 근데 반지하의 소속은 뭐예요? 지하라는 거예요. 반지하니까 반지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반이니까 반지상 반지하인데 왜 반지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소속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죠?
반지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지하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속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19페이지. 자, 그래서 첫째는 자본주의 속 욕구의 원리다. 자, 네 마음에 떠도는 욕구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욕구는 결핍의 산물이다. 욕구는 왜 생기느냐. 그것이 결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욕구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욕구는 그 사람의 결핍을 말한다. 밑줄. 모든 욕구는 그 사람의 결핍을 말한다. 자, 이 욕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욕구 5단계잖아요. 결핍 5단계라고 써도 되겠다. 그죠? 생리와 안정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이르고 이 단계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과 자아 실현의 욕구도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그 매슬로우 욕구를 쭉쭉쭉 올라갈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의식주, 그죠? 생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거, 이런 욕구는 어, 지하의 욕구는 돈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그죠? 그런데 위의 욕구, 상위의 욕구는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인정의 욕구라든지 자실의 욕구라든지 이런 욕구는요. 돈만으로 또 채울 수 없죠. 어쨌든 하위의 욕구는 그러니까 지하의 욕구는 돈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욕구의 원리라는 거예요. 돈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 결국 자아실현을 원하지 않겠어요? 4단계 인정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가 막 해탈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스님이 되고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본주의의 원리 돈을 딛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자, 둘째, 자본주의 속 돈의 원리. 돈의 원리에 따라 경제생활은 자본 잠식의 삶과 자본 증식, 잠식과 증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잠식과 증식. 참, 그쵸. 이것이 뭐다? 이 사이에 작동하는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 대지 위의 지상은 돈의 증식의 공간이고, 대지 및 지하는 돈의 잠식의 공간이다. 이 무슨 말? 생산자, 소비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하는 돈이 불지 않는다. 증식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식 왜? 지상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증식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 그러니까 소비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면 크든 작든. 그래서 지상에는 돈을 버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죠? 돈을 버는 선순환이, 지하는 욕구가 돈을 잡아먹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음. 지상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경제 토대 위 삶을 살아간다. 반대로 지하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는 경제 토대 위 삶을 살아간다. 자본주의의 맹점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개미 지옥이라는 점이다. 그쵸. 슬프다, 그죠? 어쨌든. 자, 이것이 바로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마르크스식 사고방식.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는 살아남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나는 지상으로 올라가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음, 불이익의 강점에 설까? 불이익의 약점에 쓰지 말고, 어, 이쪽으로 쓸까를 생각하셔야 되지. 이 마르크스식 사고방식이 좀 전쟁이나 일어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어떻게, 이런 거, 절대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쵸? 어쨌든. 자, 이렇게. 셋째, 자본주의는 습관의 원리다.
이 맨 밑에 보시면 습관을 너희에게 대물림하기 정말 싫다. 어떤 습관을 대물림하고 싶으세요? 음. 그래서 이 돈의 습관의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게 유대인이라고 했죠. 돈의 연속성. 돈의 연속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1살 때부터 어떻게 한다? 내 부를 넘겨줘서 복리를 굴리게 한다. 그러니까 40년, 30년, 40년 복리를 굴려버리는 아주 작은 돈으로 복리를 굴려버려서 그 아이의 노후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는 또다시 자기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똑같은, 이게 부의 연속,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에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본 100년, 300년 이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연속성. 돈의 연속성이란 말을 절대 이 단어를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관에 물려, 자, 적으세요. 소비 습관. 우리가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나도 모르게 대물림되는 게 뭐다? 소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